권사님, 그러면 그 생각의 내용 중에도 어떤 생각은 나를 부자유스럽게 얽어매는 나의 욕심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나를 분노케 하거나 그런 생각의 내용이 있는가 하면 어떤 생각들은 또 중립적인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여기 12층에 오는데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저 가운데 화장실 쪽으로 가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 수 있다. 그건 생각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계속 저기 화장실이 어디지 하면서 찾게 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뭐 이런 그 애착이 안 붙는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도구적인 생각이랄까요, 아니면 뭐 어떤 이데올로기나 뭐 이런 평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를 그렇게 얽어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이런 사용법, 핸드폰 사용법이나 자, 모든 생각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얽어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디로 12층에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 뭐 옆에 또는 뭐 이렇게 가르쳤다가 하자. 제가 왔습니다. 근데 와도 없어요. 응?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왜 없지? 이러고 왜 없지? 라고 하는데 또 이렇게 되죠. 왜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길을 얻었지? 왜 말귀를 못 알아듣지? 또는 그걸 그 엉터리로 가르쳐 주지, 그 사람은? 자, 이렇게 항상 발전이 되게 돼요. 응?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생각을 딱 했는데. 뭐라고요? 그가 여기 왔어요. 나도. 11시에. 문이 잠겨갖고요. 어머, 어떡해. 장소가 옮겨졌네. 무서워갖고. 내려가서 프론트데스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늦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했죠.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자, 어쨌든 모든 생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선지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래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물론 어떤 생각이라도,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도 얽매임이 아니라면은, 즉 백석간두 우진일보라 하는 그런 상태라면은, 육조 해능스님이 말씀하신 무신무념 무상이라는 그런 상태라면은, 부처님이 중도라고 말씀하신 그런 상태라면은, 그러면 그것이 그냥 불편이라든가 또는 부자유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벌써 내가 물어봤고 내가 그 가는 길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면은 그건 반드시 예를 들면은 내가 가령 그것이 바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내가 길눈이 없다라고 하든 또는 혹시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쳤나 하든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도 시간을 자꾸 늦어지고 못 찾으면은 가르쳐준 그 사람에게 화가 나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든 이렇게 자꾸 발전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도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에도 상관이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도 거기에 가족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이 오늘부터 내 남편이 아니야. 똑같은데 네 남편 내 남편이 어디 있어. 세상 남자 다 내 남편과 똑같고 세상 자식 다 내가 자식이 똑같아.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어. 응? 자,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남자 가서 손잡고 내 남편이니까 이러실래요? 내 남편과 똑같은데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 말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작용되고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집하거나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물었고 그러니까 길을 물었고 길을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도 사실이고 내가 들은 생각의 내용으로서 그것이 그런 길로서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요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데 대충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단지 그런 소리가 들렸을 뿐이지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는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구나 또는 내가 몰랐네 라고 해서 얽매이지 않고 또 물어보든가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제가 한번 상기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생각을 다 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최소한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모든 생각의 내용, 이미지, 우리가 보임이라고 하는 내용, 들리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느낌의 내용, 알아침의 내용은 전부 상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상. 이 상은 왜 상이라고 그럽니까? 상은 그 자체는 위험하지 않는데 위험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항상 그것이 지금 경험되는 사실이라고 착각이 일어나고, 사실은 이 사회적인 교육에서는, 이 현상계에서의 교육에서는 전부 다 이 상이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사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걸 전부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으로 인해서 불편하게 되는데, 가령 제가 그냥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상에는 오해하기 쉬운 상이 있고, 착각이 일어나는 상이 있고, 착각이 일어나지 않는 중립적인 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은 다 기본적으로 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가치가 붙는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괴로움의 원인은 같은데, 이런 가치가 붙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중립적이고 뭐 가치관이나 뭐 좋다 싫다가 이런 것이 안 붙으니까 괜찮지 않겠는가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건 사실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그로 인해서 많이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가게 하는 사람도 요 건물에 대해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같은 이 경험이죠. 이렇게 와서 자기는 다 화장실에도 가봤고 엘리베이터도 타봤습니다. 그러니까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 보임의 경험에 의해서 딱 물으면 벌써 머릿속에 상이 딱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은 그 사람이 또 경험에 따라서 언어의 표현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벌써 요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은 요렇게 돌아가라고 가르쳐 준 걸 요렇게 돌아가는 걸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죠.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것을 미국 사람은 표현이 다를 거고, 한국 사람 표현이 다를 거고, 다 표현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의 내용, 실제로 우리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 같아도 화장실을 어떻게 간다, 엘리베이터를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똑같은 그 지점에서 그 길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표현하는 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경험에 따라서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을 고지 곧대로 사실이라고, 이렇게, 요건 중립적인 거니까, 요건 가치가 붙어 있지 않는 거니까 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은 역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이 야기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상에는 가령 예를 들면은 바른 상이 있고 바르지 못한 상이 있고, 또 중립적인 상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다. 상은 전부, 내용은 전부 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상으로부터 자유롭느냐 자유롭지 못하냐의 문제. 즉 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도라고 하는 상태냐 아니냐. 또 가나스님이나 대승 수행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오늘은 표현을 하나 더 넣겠습니다. 가령 선불교의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육조 해능 스님의 수행은 뭡니까? 바로 무심무념 무상이죠.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신 중도와 똑같은 경험 상태를 표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심무념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냐 아니냐의 문제지, 생각의 내용, 말의 내용이
이것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실의 표현이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내용적인 말의 내용, 글의 내용, 이 이미지의 내용은 전부 상이라 하는 거고, 그것은 바로 그것을 기반으로 요것과 그 다음에 작용되는 것을 연결시키거나 그것과 그 앞에 것을 연결시키면 전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약간 실천적인 예. 테크닉적인 측면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은 예. 어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관념을 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뭐 수박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 뭐 어떤 거를 사고 뭐 다음 달에 뭘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박이 좋은가 저 수박이 좋은가 이렇게 비교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관념을 가지고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계속 그거를 진행시키려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그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뭐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고 그 내용과 그 내용에서 또 어떤 추론을 하게 유도를 하고 그래서 어떤 그 논리적인 뭐 이 추론하는 것 자체가 관념의 연속인데 예. 그러니까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도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도해 상태를 쉬어야 하는 건지 그런 점이 궁금해요. 아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경험 사실과 경험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가 필요해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가령 수박 얘기를 하셨나요? 과일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책에서 읽었던 또는 요즘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했던 좋은 수박과 좋지 않는 수박에 대한 정보를 미리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선별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수박이 통통통통 집어서 통통통통 소리가 나느냐 어떠느냐 또는 따서 뭐 어떠냐 하여튼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올려놨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전 경험을 가지고 가서 수박 가게 시장에 갔습니다. 자, 어떤 수박을 고를 것인가? 어떤 수박을 고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에서 미리 이제 찾아봤으니까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통상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선지님한테 제가 과제를 하나 낼게요. 자, 이제 가장 자주 하는 시장에 가서 자주 하는 일이 뭐죠? 시장에서 자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둘러보는 거겠죠. 뭘 사는 거? 네, 사는 거. 뭘 가장 자주 삽니까? 뭐 마트에 가서 네. 먹을 거를 먹을 것도 뭐 두부 또는 뭐 맥주겠지. 저는 이제 가족하고 떨어져 있어서 예. 이제 햇반이나 뭐 이런 예. 레인지에 돌려 먹는 거. 예. 그 뭐 햇반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군데서 나오나요? 예. 그럼 햇반을 어떻게 고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하얀 햇반이 있고요. 예. 요즘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서 뭐 찰밥도 있고 뭐 찰밥도 있고 뭐 콩밥도 있고 그다음에 국물에 넣어서 먹는 그런 것도 있고. 예.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가시거든 햇반 사러 가셨을 때 판단을 하지 말려고 해보십시오. 선택을 하지 말려고 해요. 고르려고 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뭘 살 것인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생각 없이 한번 사보세요. 판단 없이 한번 사보세요. 그냥 집히는 거를 뭐 집히는 걸 사든 어떻게 사든. 예. 자, 보세요. 지금 요거는 제가 또 맹물이고 요거는 어느 분이 맛있는 뭐를 갖다 놨네요. 자, 손이 어디로 갈까요? 손이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제가 요걸 두 개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죠?
네. 선택한다고 그러시죠. 자, 백반이, 자, 그 햇반이 2개가 있어요. 콩밥이 있고, 백반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단지 한번 사는 거예요. 자, 제 손이 어디로 갈 거예요? 이 중에서. 어디로 갈 거예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저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 어느 분이 하나 이거 갖다 놨어요. 저는 몰라요. 뭔지 안 보여. 아니 반 먹어서 안 보여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물 맛이에요. 요 물 맛이에요 그냥. 그다음에 요거 한 마셔봐서 다음에 또 손이 요거 모르니까. 자, 이 경험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손은 제가 선택하지 않아도 요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요리 가든지 요리 가져요. 그 다음에 뭔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것도 선택함이 없어요. 내가 한다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결정도 스스로 일어나요. 근데 선생님, 내용물이 안 보였을 때는 내가 스스로 선택을 안 해도 그냥 손이 가서 잡았지만 예. 내용물이 딱 보였을 때는 순간적으로 선택이 돼요. 그때도 그럴 마찬가지. 때가 문제거든요. 똑같아요. 그때도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그다음 먹었던 거라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 경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예.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경험에 의해서 자,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선지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나라는 주체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자, 내가 이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내가 먹고 물 마시네 라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거 먹어봤으니까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라고 또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요. 또 먹어봤어요. 이거는 달콤하고 뭐가 맛있네 라고 또 생각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뭘 먹을까? 이게 달콤한 게 이게 맛있네 라고 그 다음에는 이걸 선택을 했어요. 자, 요렇게 되는 걸까? 요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선택하는 사람이 없고 주체는 없고 자, 뭔가 여기서 어떤 물에 대한 땡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갔어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리 가든 이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걸 갔어요. 야, 이제 경험이 됐어요. 이 경험이 됐어요. 그냥 이게 들어가니까 그냥 경험이 됐어요. 그냥 경험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다시 또 제가 뭐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거 뭘 먹을까 막 고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뭘 먹을까 지금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땡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건 그냥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돼요. 자, 제가 이 두 개의 물맛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경험에 의해서 다음에 일어날 때는 가령 이렇게 가든 스스로가 그렇게 작용돼서 돼요. 제가 왜 오늘 중에 가면은 비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사보라 라고 그랬느냐. 그럼 미리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가면은 아무리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아무리 평가를 안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서 마구마구 과거의 경험이 막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걸 무시하고 다른 걸 한다? 그것 또한 뭐예요? 가령 오늘날 이런 것이 있으니 가령 이제 그 다른 또 경험들에 의해 가지고 한번 다르게 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작용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작용될 수는 있을지언정 특별히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 없으면 그거는 중에 하나가 저절로 결정이 돼요. 즉 주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경험적으로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자, 우선은 생각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생각에 대해서 항상 내가 한다, 어쩐다 그러죠? 예. 햇반이 이렇게 가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데서 지금부터 이제 어떤 판단을 하지 말자. 결정도 하지 말자. 비교도 하지 말자. 라고 하지만 머릿속에 인터넷에서 본 것, 지금까지 요 경험, 이것이 막 생각이 나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데?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 자, 생각도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작용돼요. 결정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럴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뭘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됐어. 그런데 그 앞에 마트 주인이, 아니, 지금 뭐 하세요? 사람만 보지 말고 사든가 말든가 빨리 비키세요, 자리 좀. 이러면 그냥 손이 어디로 하나 가요. 응? 네,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는 뭐 제가 결정한다, 뭐 선택한다 이런 게 없어요. 항상 다 그냥 땡기는 대로요. 손이 쥐어지는 대로예요. 작용되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는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라는 삶이 아니라 봐주고 보이고 경험되는 것만 있어요. 제가 결정한다, 제가 선택한다, 제가 판단한다 이런 게 없어요.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떠오른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것이 있고, 손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고, 또 다짐이 알아지는 거고, 이게 알아지는 거지. 제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선택한다 안 한다 이런 것은 없어요, 삶에서. 그러니까 항상 경험만 있는 삶이에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께서 내용물이 안 보였을 때는 우리도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내용물이 없어서 선택할 때는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 경험에 그게 맛이 어떻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생각이요. 예. 그럴 때는 그 순간에 선택에 위해서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고를 때의 마음은 그냥 알아짐입니까? 아니면 알아차림입니까? 예, 알아짐이냐, 알아차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고르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는 게, 고름이라고 하는 행이 일어나더라고요. 고르지 않으려고 하셔도, 시장 가서 고르지 않으려고 하셔도, 네네. 고름이라고 하는 그런 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고르는 것을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름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요. 주체가 있다는 것은 항상 착각이에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그럼 알아지는데? 알아짐도 일어나니까 알아짐이란 게 그냥 알아져요, 그냥. 보지 않으려고 해도 시장에 가면 다 보여요.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으니. 다 보여요. 다 들려요, 소리가. 다 이런 생각이 작용되는 것이 알아져요. 요게 지금 다음이 느껴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보이고 알아져요. 그러니까 알아차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알아지는데 뭘 또 알아차려요? 소리도 다 들리고,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리고,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작용되고, 그 작용되면 알아지고, 다 그런데 뭘 한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 되면 해야 되겠지만은 다 저절로 되는 것을 왜 하죠? 알아지는 걸 왜 알아차리려고 하죠? 일어나는 것을 왜 일으키려고 하죠? 백척간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자꾸 보려고 그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이는데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려고 한다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뭘 착각을 합니까? 특히 의도라는 것을 착각을 해요. 의도라는 것을. 그래서 맨날 의도를 이렇게 하죠. 특히 이제 교수님, 선생님은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심지어 법도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고의냐 과실이냐 그래요. 여기에 따라서 형벌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의 의도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와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갖다가 그 이 불교 용어로 하면은 행이라 그래요. 행. 이제 이거 좀 더 뒤에 하면 행위 그래요. 또 더 나가면 행동 그래요. 이게 전부 다 행이라는 말이에요. 행이나 위나 행이나 동이나 다 행동, 행위, 행 다 같은 말이에요. 작용되는 것에 대한 이름으로서는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를 몇십 년 했다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이 행을 몰라요. 행을 왜 모르느냐? 불교에서 말하는 행은 뭐냐 하면은 일어난 정신작용에 대한 이름이 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의도를 일으키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을 행이라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치면서 불교에서 행이란 일어나는 정신작용의 이름이 행이에요. 여기 주체가 없어요. 자, 상이란 일어난 정신작용의 어떤 정신작용은 상이라고 그러고 어떤 정신작용은 행이라 그래요. 또 어떤 정신작용은 식이라 그래요. 이 식은 뭐냐? 알미라는 거죠. 이것도 정신작용이고 요 행이라는 것도 정신작용이고 상이라는 것도 정신작용이에요. 근데 요 보니까 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없이 어떻게 보면은 뭐 생각 수없이 많죠. 다 작용의 이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상이라 이름하는 거고, 행도 수없이 많아요. 오히려 행이 더 많은데 불교 이론에 의한다면 아비달마나 유식이나 또 초기 불교에서는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 논에 가면은 이 행은 몇 개라고 하냐면 상이나 수나 느낌은 한 가지라고 그래요. 한 가지라고 그러면 한 가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거는 그런데 행은 50 몇 가지래요. 50 몇 가지래요. 즉 행이란 것은 뭐냐? 의도, 일어나는 정신작용 중에 어떤 뭔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잡아당기려고 하거나 밀치거나 하거나 요렇게 작용되는 정신작용을 행이다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남자다 여자다 뭐 사과다 뭐다라고 요렇게 구분돼서 일어나는 해석이나 요런 것들을 상이라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 요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이런 걸 상이라 그래요. 요렇게 작용되는 정신작용은 우리는 보이면 그렇게 작용되고 들리면 그렇게 작용되고 냄새가 맡아지면 그렇게 작용되죠. 그래서 이런 걸 상이라 그래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다, 먹고 싶은데 아니면 싫어 이거 외면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 요걸 이제 행이라고 요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요게 드러나는 게 말이고 이렇게 드러나는 이게 현상이 우리는 행동이라 그러는데 요게 다 똑같은 거예요. 정신작용의 현상이지. 그럼 요 말하는 행동하는 게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비담마 논장에 아비달마 이거는 말이나 행동은 말은 안 나와요. 왜? 이것은 일어나는 작용이 아니에요. 현상이에요. 현상. 작용의 현상이. 그 작용이 뭐냐? 이게 의도라고 이름하는 행의 현상이에요. 주체가 없어요. 나라는 주체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체가 없어요. 전부 다 그대로 작용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안 하려고 해보세요. 되나?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에요. 말하는 게 말이나 행동이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도 내가 하는 어떤 주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정신작용 중에 어떤 정신작용의 이름이 행이에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것이 그냥 알아진다라고 하는 요런 현상일 수도 있고 요렇게 나오는 현상일 수도 있고 요렇게 이렇게 되는 요런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런 현상이지 작용은 실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없어요. 가령 이 불교의 이론 논자이라고 하는 아비담마 같은 가면은 말이나 행동이라는 이런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현상이에요. 작용되는 실제는 뭐냐? 이게 바로 행위라 이름하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을 다 뭐라고 그래요? 정신, 마음이라 이름해요. 응? 그 다음에 색을 물질, 몸이라고 그래요. 응? 저 수상행식, 우리가 알아지는 것도 식이라고 하는 정신작용이에요. 응? 그 다음에 이럴까 저럴까를 자꾸 내가 이럴까 저럴까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일어나는 정신작용에 대한 지점이에요. 이것들이 내가 의도를 안 가지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시장에 갔을 때 오늘은 아무것도 안 사. 그런데 시장에 뭐하러 왔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왔다고 한다면은 아무 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 간다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럼 시장에 와줬어. 이게 다 본인이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있어도 시장에 가면 사줘요. 예. 그런데 있는 게 전부 다가 아니죠. 그 중에 뭔가 다른 게 있다든가 아니면 아이고 이게 늙으니까 이제 뭐가 필요한지 생각도 안 나. 시장 가면 보이겠지 라고 이렇게 의도가 작용돼서 가지지. 그런 것도 아닌데 가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원인 없이 작용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삶에서. 자, 어쨌든 이제 의도를 자꾸 가령 말이나 행동이면 선택, 결정을 내가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심지어 의도도 내가 하는 의도와 하지 않는 의도가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의도란 하는 의도, 하지 않는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의도는 의도인데, 단지 어떤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은 착각이 더 잘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이 또한 착각일 뿐이다. 그래서 의도도 아무리 가령 같이 사는 사람을 이쁘게 보려고 해도 잘해주려고 해도 어떨 때는 두드리 패고 싶은 마음도 나고 밥도 주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게 마음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의도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도란 보이고 들림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의도도. 그러니까 의도라고 하는 데는 이제 선택, 결정, 이런 말들이 그 안에 의도라는 다른 이름들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진짜 그렇네 라는 것이 이해되면은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없어지는 삶이 돼요. 그래야 이제 대자유의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바른 행을 하고 어떻게 말도 좀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러겠다고 온통 삶이 힘들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말을 잘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말이 무심코 튀어나왔네. 행동 잘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맨날 후회 자책하는 그런 삶이 되지. 말을 잘하려면 하는 사람 말이 더 많더라고. 자, 어쨌든 우리는 바로 그 행위라고 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오해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 이 몸뚱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사실이라는 착각으로 인해서 또 그런 착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가령 시장에 가서 한번 선택을 안 하려고 해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실생활에 그렇게 한다면은 가령 애들 가르치는 거라고 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도 다를까요? 응? 문제는 추측도 일어나고 추론도 일어나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는 대부분 많은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경험을 통한 자각의 교육이에요. 이 수행을 중국에서는 공부라고 그래요. 공부. 우리도 공부한다 그러죠. 공부. 이게 사실 이 수행을 공부해요. 이게 다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써놓은 그 번역해 놓은 걸 중국의 경전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념책인가 뭐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어떻게 공부 짓고 이렇게 공부 짓고 이게 수행이 수행 공부가. 그러니까 공부가 수행인데 부처님 공부 이게 수행이죠. 이게 중도라고 하는 수행이. 그럼 부처님 공부는 뭐냐? 부처님 공부는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 경험을 통한 자각, 깨달음의 공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부는 어떻게 가르치냐? 부처님의 공부는 먼저 규정하지 마 라는 거예요. 규정하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거예요. 도대체 규정은 왜 일어날까? 이게 뭘까라는, 이게 접시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까? 그런데 애들 보고 유치원에서부터 이거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사진 찍어 그려놨다고 이걸 이름 옆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접시, 뭐짜고짜고 이렇게 쭉 해놓고 이걸 맞는 거 줄 거세요. 이렇게 애들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그럼 접시를 안 하면 틀렸다. 그런 거예요. 접시가 뭐 하는데 접시지? 접시가? 뭐 하는데 접시? 큐! 날리는데 쓰는 접시인가, 이게? 접시는 뭐 하는데 접시지? 이거 뭐 하는데 쓰는 접시지? 이 처음 본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런 거야. 이런 거 아니? 자, 그 사람들이 접시라는 것을 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보자 말자, 접시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을까? 히트집된 거 아니에요? 어? 자, 이걸 접시라고 부른다? 그러면 접시라고 부른다? 선생님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다 잿돌인데? 우리 아버지 잿돌인데 이게 어떻게 접시예요? 우리 아버지 잿돌인데? 잿돌이야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여기다 담배 여기다 맨날 폈던데? 그럼 우리 아버지가 틀렸던가 선생님이 틀렸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맞고 누가 틀렸어요? 아버지가 맞고 선생님이 틀렸나? 선생님이 맞고 아버지가 틀렸나? 그럼 학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야, 잿돌이 가져와 이러면 이거 가져갔다 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접시라고 그러니. 그럼 집에 가서 아버지. 이 잿돌이가 아니고 접시래요, 접시. 응?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 관념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자, 교육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자, 뭐예요? 접시. 따라해봐. 접시. 네.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 바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부처님 교육은 뭐냐? 도대체 이걸 접시라고 규정하는 것은 너희 깨달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남이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사실은 여기다가 그걸 가지고 해석하고 규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냐? 이게 그래. 아버지는 잿돌이요. 이거 고양이 밥그릇이요. 접시요. 뭐 다 다를 텐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접시? 잿돌이? 뭐가 맞는 말이지? 자, 그런 거 아니죠? 그럼 부처님은 뭐예요? 자, 이거 규정하지 마. 접시라고 들었건, 뭐라고 들었든. 그러니까 그렇게 들었으니 딱 보이자마자 접시라는 생각이 일어나. 그 생각에 얽매이지 마. 그냥 그것은 들은 바가 있어 일어나는 그냥 상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에 얽매이면은 맨날 사실 알아질 수가 없어. 깨달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그냥 보이면 보임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각이 났어. 선생님이 접시 생각이 났어. 그냥 생각이 났어, 그냥. 그런 생각이야. 들린 바가 있으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잿돌이, 우리 선생님은 접시, 무주사님은 고양이 밥그릇. 자, 일어났어. 뭐라고 나든. 그건 내가 아는 바가 아니야. 내가 깨달은 바가 아니야. 자, 부처님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거 관계없이 스스로 이것이 자꾸 보이고, 그래, 이럴 때도 있지만 깨지는 것도 보이고, 안에 깨지면 안에도 보이고, 또 어디 가니까 이거 만드는데도 보이고,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름이 아닌 이 자체가 뭔지가 알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체가 알아지는 사람은 뭐예요? 고양이 밥그릇이라고 부르든, 잿돌이라고 부르든, 접시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죠. 자, 이런 공부가 부처님 공부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는
생각의 내용은 전부 다 어디서 들은 바, 어디서 본 바 이런 것들이야. 그래 이걸로 가지고 보임을 규정하지 마.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그 다음을 또 연결시키지 마. 그래서 접시에 반찬을 담는데 왜 재떨이라고 고양이 밥그릇을 하나 그리 하지 말아라 말아니까. 아니요. 그러든 말든 그렇게 되는 대로 사실은 되는 대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거기 너무 담는다고 고생시키나. 예.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부인은 맨날 남편이 그죠? 접시에다가 맨날 재떨이를 해서 지저분하게 만들고 짜고 맨날 불편이죠. 또 남편은 아무데나 재떨이 하면 될 텐데 왜 또 꼭 고집하냐고 또 불편이죠. 그래가지고 또 싸워요 또. 물에 깨끗이 닦으면 똑같아.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관념, 상해 얽매이면 삶이란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님 뭐냐 연결시키지 마. 일어나는 생각은 다 사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 보이고 들리고 하는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이나 그냥 이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두 개를 연결시키잖아요. 보임하고 요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스스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사람들은 이걸 접시라 부르기도 하고, 재떨이라 부르기도 하고, 고양이 밥그릇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잖아. 이름이란, 개념이란, 그냥 그런 것일 뿐이네. 라는 자각이 날 수 있고, 그러면 자유로울 수가 있지요. 우리 아버지가 재떨이라고 불러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 아버지한테는 뭐 재떨이 하면 되고, 엄마는 접시라도 상관이 없고, 그렇죠? 자, 이렇게 부처님 공부는 이렇게 어떤 선입관 또는 들리는 이 상에 의한 규정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 상은 상대로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서 그럼으로써 개념, 관념에 의한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 삶 즉 대자의 삶 아까 백척간도 우진일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처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념의 교육은 어때요? 막 생물 달달 외워야 되고 물리 달달 외워야 되고 애들을 잡아 완전히. 예?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잘하니 못하니 해가지고 애들 우월감 느끼고 열등감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애들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계속. 응? 계속 만드는 거죠. 예. 그럼 교육은 뭡니까? 진정한 교육이란 결국에는 학교 가서 왜 공부를 합니까? 대학교 가서 왜 공부를 해요? 사실은 다 자유롭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괴로워지려고 공부해요? 그런데 행복해지려고 하는 공부가 사실은 괴로워지는 공부예요. 물론 괴로워지면 또 그 반전이 일어나겠지만은, 이런 거죠. 이런 걸 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쯤 됐으면은, 오히려 유치원 때부터가 더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경험에 의한 어떤 기존의 어떤 학설 또는 어떤 이론에 얽매임 없이 스스로의 경험에 의한 그 자각 또는 터득 되도록 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육. 이렇게 할 수가 있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또는 가령 이론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론이지만은 가령 그러니까 많은 이론이 있죠. 학설에는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수없이 많은 의견이 있죠. 다 의견들일 뿐이니 가령 너의 직접 경험에 의한 경험 사실에 의해서 터득된 것은 뭐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견해는 견해, 이론은 이론, 그리고 사실은 사실은 다들 서로 다르니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누가 직접 그런 선입관에 얽매이지 말고 직접 어떤 경험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의 이론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석된 것이 아닌 너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터득된 사실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삶에서의 교육이 됐던 어떤 것도, 가령,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은 없다.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됐을 때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발견, 깨달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어떤 사용을 할 때의 쓰임이나 거기에 필요한 이름일 뿐이지 정해진 법이 없어서 무유정법이라고 했나 그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되지만은 이 무유정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유정법에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다. 예.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건 그때 말하는 법은 뭡니까? 이제 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대상. 그리고 대상이니까 현상이죠. 자, 보이는 이것, 이런 것, 보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림이라고 하는 이것,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것, 전부 다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 현상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법이 작용되고 있어요. 뭡니까? 지금 이 순간 빛이 닿아서 닿으면 반드시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다. 열 작용이 일어나고 제가 이렇게 만지는데도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 광택이 처음 살 때하고 똑같지는 않죠. 제가 이렇게 자꾸 만지고 이러면은 요 광택도 아마 조금씩 없어질 겁니다. 또 햇빛에 계속 노출되면은 요것도 또 바래질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서로 지금 여기서 뭔가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빛하고 되고 열하고 되고 제 손하고 만져지면은 지금 여기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 작용의 현상입니다, 이게. 그런 작용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용 하나하나를 법이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런 현상에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뭐 재떨이라 하기도 하고 접시라기도 하고 그게 자기 쓰는 용도나 필요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를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것도 하나요. 우리가 정해진 법이 없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닌 실상으로 봤을 때는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봐도 되냐 이겁니다.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모든 우주 만물 만상에 자 포도가 됐든 수박이 됐든 그릇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작용의 현상이죠. 즉 법의 현상입니다. 법의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의 이치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법이 뭔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법을 우리가 다른 말로 진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은 진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을 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진리를 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진리란 뭡니까?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 예외 없이 우주 만물 만상이 하나의 예외 없이 다 그렇게 되는 그거죠. 그게 뭐냐? 바로 작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작용을 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작용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법의 이치가, 진리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 만상이 전부 다 바로 그러한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법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가령 예를 들면은 이 경전에 있듯이 교학에 있듯이 뭐가 정해진 그런 것은 없어요. 뭐 규정된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다 실제로 이게 법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무유정법이라 그러고 경전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무유정법이 아니죠. 규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 규정하는 게 관념이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경전까지도.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전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자, 경험되는 이 사실에 의한 터득을 부처님 항상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경전은 바로 이렇게 경험되는 그대로에서의 터득되도록 하신 경험의 말씀일 뿐인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달달 외울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서 규정 없이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의 삶이면은 바로 경전을 아주 훌륭하게 지금 이해하고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그래서 하여튼 교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삶에서 하나의 이런 도와 또는 수행과 가령 어떤 관념에 얽매임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영역은 없다. 고사님,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예를 들면은 가만히 있을 때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생각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생각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걸어가면서 나무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길을 본다거나 하면서 그냥 보는 것 자체만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행위라는 걸 갖고 자기 자아로 착각하는 게 보통 중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는 내가 말을 한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가만히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좌선을 해서 마음 호흡을 관찰할 때나 이럴 때는 그냥 그게 단순한 상황에서라 그런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내가 되게 마음이 편안하면서 관찰하는 상태로 머무르는 게 되게 쉬운데 대화를 하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인터넷에 댓글을 달거나 글을 쓰거나 할 때는 내가 한다라는 아니면 그 생각을 내가 계속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계속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끊지 않고 장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럴 때도 그런 도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걸 내가 듣는 뭐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노력이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내가 말하면서 내 말하는 걸 듣고 있어야 하는 건지 그냥 말하는 것만 그냥 하지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자,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들이 전도몽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전도몽상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험되는 대로의 삶이면 되는데 꼭 경험하려고 그럽니다. 경험이 되는데 경험하려고 그래요. 자, 이런 전도몽상에 빠져 있어요. 자, 보세요. 들리는데 듣는다 또는 들으려고 해요. 이미 들리는데 왜 들으려고 하죠? 자, 소리가 들리면요, 알아지죠? 들림이 알아져요. 그러니까 누가 부르면 알죠? 그런데 들리는 것을 알려고 해요. 아니, 들림이 알아지지 않으면 알려고 함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누가 부르면 또는 차 소리가 지나가면 벌써 소리가 들림이 알아지는데, 그걸 왜 알려고 하죠? 들리는데 왜 들으려고 하죠? 안 들리면은 들으려고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아니, 들리는 걸 왜 들으려고 하냐고 해요. 보이는 것을 보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상한 상황에. 우리가 잠잘 때는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잠자서 의식이 없으면은 어떻게 되지? 못 일어나거나 또는 어디 침대에 떨어져 좀 죽거나 또 어떻게 될까 겁이 나서 어떻게 잠자리에 드시죠? 네? 특히 저기 제가 부산 뷔페에 갈 때는 부산역 앞에 있는 찜질방에 살펴보는데 거기 7층까지 전부 다 큰 찜질방이어서 막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큰 그냥 방에 막 뒤죽박죽으로 자지요. 제일 처음에는 좀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자고 어느새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지난번에는 옆에 발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는 가령 그런 데 가서 자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네? 가보면요.
남자 여자가 처음은 막 자는데 어떤 사람은요 배를 딱 들려고 뚝뚝 긁으면서도 자고요. 여자들도 그냥 근데 평상시에는 뭐 화장도 하고 뭐 옷 조신하게 입고 행동 조신하게 하려면서 잠잘 때 그거 잘 때는 뭐 여자들도 아무나 퍼지러 자고 뭐 그거 어떻게 겁이 나서 어떻게 자지요? 깨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렇게 좀 조신하게 뭐 이렇게 행동도 말도 좀 몸매도 이렇게 할 텐데 막 아무데나 그냥 퍼져서 다 자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만 에이 모르겠다 세상도 벌장 다 받고 뭐 이런 건가? 네. 더구나 이래요. 자다 보면요 옆에 이쁜 아가씨가 옆에 와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무심코 가서 만지면 어떡하지? 옛날 버릇이 나와가지고 무심코 가서 만지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잘 수가 있었죠? 이게? 그런데 다들 잘 자요. 근데 눈 떴을 때는 온갖 걱정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말을 어떻게 할까, 행동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상하게 찜질방에만 와서 그냥 옷만 같이 입혀놓으면 전부 다들 그냥 안 가보셨어요 찜질방에? 가봤어요. 자지는 안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자면서 어떤 행동이 날지 모르죠? 어떤 행동이 날지 몰라요. 사실 무심코 그냥 뭐 집에서 자는지 모르고 옆에 나가시러 가다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면 어떡하지? 자, 뭡니까? 자면서도 다 행위 다 일어나지요? 행위 다 일어나요. 전혀 그런 게 없더라도 다 일어나요. 그건 뭡니까? 그건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럴 때 또 참나가 한다고, 내가 자도 참나가 한다고. 모두 주체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무화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주체가, 나라는 주체가 어디 있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깼을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다라고. 그래요. 그럼 잠잘 때는, 그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뭐 이런, 그런 의식이 있어요? 다 해요. 네? 뭐 목에만 해가지고 차가지려면 없어졌겠어. 위에 있어. 그러니 더우니까 빼보는 거야.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몸이 열이 나고 더워지면은, 자꾸 옷도 이렇게 굳어지고, 옷도 벗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잘해요. 이렇게 다, 내가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지금 내가 선택했어요. 오늘 중에 다 이렇게 가만히 꼼짝도 안 하고, 찜질방에 막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옷도 탁 바르게 해서 흐트러질 일 없이 아시면 탁.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엉덩이 베기면은, 이렇게 돌아누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요? 응? 꿈꾸면은 막 중얼거리기도 하고, 꿈속에서 그러기도 하지요? 뭡니까? 낮에 깨어있을 때도 자기들의 이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눈 감기고 밤이라고 잠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작용되는 거나, 이럴 때 작용되는 거나, 작용의 이치, 일어나는 이치는 생각이 일어나는 이치, 행위 일어나는 이치, 그 다음에 들림이 일어나는 이치, 보임이 일어나는 이치, 이런 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작용의 이치가. 봤는데 하는 것만 빠졌지. 응? 근데 낮에는 맨날 착각을 해요. 한다고. 근데 잘 때는 뭐래요? 이제 뭐 캐세라 세라야. 제일 처음에는, 응? 아마, 제일 처음에 어땠습니까? 응? 언제 제일 조심을 합니까? 응? 신혼여행 가면은, 처음에 잘 보여야 될 텐데, 이 흩어진 모습 안 보여야 될 텐데, 일어나요? 대구의 어떤 여자도반님은 그렇대요. 남편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자다가 남편을 빨아서가지고 남편이 침대 밑에 떨어졌대요. 자면서 근데 잠자고 나서는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럼 발로 차가지고 남편이 침대 밑에 떨어졌대요. 어쨌든 우리는
저녁에는 별로 그러지 않으면서 낮에는 엄청 그래요. 똑같아. 작용이 전 똑같다. 예. 그래서 뭡니까 낮에도 그 작용의 이치가 어떻게 작용되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제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관찰자가 아까 편하시다고 그랬죠? 관찰자가 편하다고요? 네, 관찰자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정말 진짜 관찰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관찰한다는 상태가 되면요, 그때 아무리 생각을 판단을 안 하려고 해도 판단이 일어나면은, 그러면 이것은 관찰한다는 상태 되면은 생각이 일어난 생각을 내가 한 생각이 돼, 내 생각이 돼버립니다. 그럼 생각 때문에 불편하게 돼요. 만약에 관찰함이 아니라 관찰한다는 것이 없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간다면 생각이 일어나도 내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관찰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관찰자가 되면은, 그럼 일어나는 생각도 내 생각이 돼서 불편하게 돼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가르치면서의 관찰은, 부처님이 쓰신 관찰이나 이런 관찰은 하는 관찰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면은 그렇게 작용돼요.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면 또 이렇게 작용이 돼요. 이렇게 작용되는 이런 현상을 관찰에 이름하는 거예요. 관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부 말만 나오면 뒤바뀌어져 있어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부처님의 지금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도 부처님의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냥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냥 경험 사실 상태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이런 도란 이런 거다, 이런 관찰이란 이런 거다, 인내란 이런 거다, 인욕이란 이런 거다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들은 사람은 되려고 해요. 응? 되려고 하는 거와 그냥 그런 부처님 말씀한 중도라고 하는 경험 사실 그대로와 지금 경험되고 있는 데 대한 표현과 그리고 그 경험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들은 전부 그런 말들입니다. 경험되어진다라는 것도 그냥 말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또 보세요. 말하는 것이 경험된다. 말하는 것은 결코 경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빠사나 수행에서 말을 하면서 어떻게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맨날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다라는 상태는 알아진다는 상태가 되기 어려워요. 우리는 바람이나 비는요, 잘 알아지요. 뭐 특별히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아도 잘 알아지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면서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말하는 것이 나무 말소리는 잘 들려요. 뭐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잘 들려요. 이게 소소소소 하는 소리도 잘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할수록 더 잘 들려요. 이거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한다는 상태면은 알아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착각 속의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의 경험 상태가 아니게 돼서 가령 수행에서 사띠하라 알아차리라 하면 알아차리지 않는 것 같은, 사띠가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건 착각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사실대로 돌아가요. 응? 지금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다 알아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알아져요. 나중에 보면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 딱 덧붙여요. 그렇게 작용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알아지지 않았다고, 삿되지 않았다고 이래요. 삿대가 없었다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럼 당신은 알아지지 않는 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냐? 제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알아차리면 안 됐던 것 같다고, 삿띠는 안 됐던 것 같다고 이래요.
더 알아주니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특히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서 제일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그래요. 텔레비전 연속 보면서 정말 사띠가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 응? 알아차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때 저 새끼 미친놈 살릴 놈, 뭐 죽일 놈, 막 그러면서 본다고. 그래서 어제 뭐 무슨 드라마 했는데요. 어제 주인공이 나왔어요. 이런가 어떤 놈이 나와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주인공이 막 공경에 빠지고 이래서요. 죽일 놈 살릴 놈.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다 알아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알아차림이 안 됐다라고 그래요. 아니, 다 알아줘놓고는 왜 알아차림이 안 됐다고 그러냐고. 응? 네? 그건 아니라고. 응.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뭐냐라고 하는 데 대한 관념 때문에 그런 거고, 꼭 알아차림이 안 된 것 같아요. 수행이 안 되고 그게 폭 빠졌던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냐? 문제는 다 됐으니까 기억이 다 나죠. 알아졌으니까 기억이 나죠, 당연히. 알아지지 않았다면 기억으로 나지도 않겠죠. 자, 기억이 나요. 그런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착각이었어요. 왜? 가령 내가 본다. 이게 보이는 걸 내가 본다. 요 말이 나온 것을 내가 말했다. 응? 이런 것은 다 현상을 내가 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보면은 그 텔레비전을 같이 보고 있으면 옆에 보면은 뭐라고 해서 또 저 인간 또 신났구만, 또 저 인간 또 미쳤구만. 옆에서 보면 막 그러고 있죠. 뉴스 보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사는 거 보면 그래요. 남은 잘 보여요. 잘 알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일어나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래요? 비 오는 거나 바람 부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한다는 것이 없으면 안 알아질 수가 없어요. 안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말의 내용이 그런 관념에 의미 없는 관념이란 맞음이 아니라 다 어디서 들은 것, 뭐 이런 읽은 것 이런 것들인 줄 안다면은 신경 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알아져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다 돼요.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될 뿐인 거예요.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뿐인 거예요. 사띠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대부분 이빠사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사띠 하려고 그래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응? 왜냐면은 수행을 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 사띠를 알아차리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 알아차림하는 주체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라고 하는 3장, 부처님 가르침을 3장이라고 그러죠. 경률론 3장이에요. 이론적인 것을 하는 게 아비담마인데, 아비담마에 보면 그래요. 뭐라고 되냐면은 거기에는 함께하는 마음, 뭐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못된 견해와 사띠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그냥 사띠가 작용되는 거예요. 사띠라는 하는 게 아니라 작용되는 정신작용의 이름이 사띠예요. 그럼 잘못된 견해는 뭔가?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가 바로 내가 본다, 듣는다, 내가 행동을 한다. 이게 대표적인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악견 또는 초기에서 유신견이라고, 견이라고 그래요. 견이란 말은 생각, 상이라는 얘기죠. 상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사견, 잘못된 견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어쩐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으면 사띠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사띠가, 즉, 사띠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아주는 그대로면요, 내가 한다는 것이 없으면은 그냥 알아주는 그대로 돼요. 자,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없으면요, 그냥 들리고 그냥 여기 알아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기에는 벌써 기본적으로
잘못된 견해가 착용되고 있기 때문에 맨날 안 된다라고, 잘 안 된다라고 그래요. 노력하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된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문제지. 문제는 그러면 말하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될까?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비담마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도반드라고 얘기를 하면 자꾸 알아지는 상태를 특별한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망상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다 수행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상태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자꾸 알아지는 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주 진짜 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 예. 또 하나는 이래요. 또 무슨 착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본성, 본심이 있고, 본성이 아닌, 본심이 아닌 게 있대요. 그래서 진여가 있고, 진여 아닌 게 있어요. 자성이 있고, 자성이 아닌 게 있어요.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본성이 드러나려면 망상이 없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본성이 망상에 가려서 드러나지를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치를 모르는 얘기고, 이것이 다 부처님 가르침이래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은요, 그런 가르침은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요, 보세요. 가장 간단하게 색수상행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험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착각적으로 얘기하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요게 나죠. 그 다음에 요 몸뚱이,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뭔가 알아지고 생각이 작용되고 요게 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것을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오온이다. 우리는 통상 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온을 나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먼저 그러셨어요. 그래 놓고는 부처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요.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오온이 또 나, 거꾸로 가서 이제 오온이 나래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가 돼버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그러셔놓고, 오온을 하나하나, 오온이 요게 세곤이라는 거고, 요게 수온이라는 거고, 요런 건데, 요게 나냐? 요게 나냐? 요것도 나가 아니고, 요것도 나가, 요것도 나가 아니지.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은 나가 아니야. 그냥 오온이라 부르는 그런 작용들이야. 그런 현상이지. 나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아니다. 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통상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오온이 나네? 그럼 이게 나네? 다시 그럼 오온이 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다. 그래놓고 오온은 이 색수상 형식인데 요것도 나가 아니고 요것도 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요것도 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없는 거야. 이걸 설명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온이라는 것도 나라고 하는 이것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설명 끝나고 나면 나가 없다는 것이 납득이 됐어. 그러면 이제 오온이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전부 다 오온이라는 건 스스로 작용하는 거죠? 전부 작용. 색수상 형식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색은 물질 작용이에요. 자, 물질 작용. 우리는 자꾸 보세요. 손 제가 움직이잖아요. 제가 움직이잖아요. 제가 숨 참잖아요. 숨 참잖아요. 보세요. 몸뚱이 제가 하잖아요. 예, 그런 간단한 거 말고, 배탈 안 나게 소화나 맨날 잘 시키라. 아프지 말아라, 좀. 응?
아프다고 하지 마라. 아니, 네 몸을 갖다가, 왜 자꾸 아프고, 왜 배탈 나고 그러냐? 왜 감기 걸리고 그러냐? 감기도 들지 말고, 배탈도 나지 말고, 소화 잘 시키고, 그래라. 네 몸이라면. 되나요? 네. 안 되죠?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나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면은, 이러려면 이럴 수 있고, 저러려면 저럴 수 있고, 이렇지 않으려면 이렇지 않을 수 있어야 그게 나지. 선생님이 나요? 제가 선생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뭐, 눈을 깜빡이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듣거나 못 듣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과 나라고 하는 이거와 뭐가 다르죠? 저 배탈 잘 시키려고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옷순을 갖다가 먹고 옷이 걸려가지고 이래요. 이제 다 나가요. 옷순 먹고 저도 일하고 싶지 않아요. 잘 먹고 좀 팔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안 돼요.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몸뚱이를 저라 그러지 않고 제 몸뚱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알아지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작용되는 대로 그냥.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러면 뭡니까? 저는 일어남이 단지 알아질 뿐이에요. 그것도 저라고, 하여튼, 그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에요. 알아질 뿐인 거예요. 알아질 뿐인 거예요. 느낌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성행식 다. 우르고 교사님이 미운 마음이 일어나고 알아지고.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기만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내가 일으켰다라고 착각하고, 이래요.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까지 해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해도 됩니까? 화두에 보면 작년에 뜬금없이 또 화두가 또 나와요. 자, 하여튼 이렇게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예. 전도몽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들리는데 듣는다라고 전도몽상이 되어 있어요. 보이는데 본다라고 전도몽상이 되어 있어요. 의도가 일어나는데 의도한다라고 전도몽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잠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전부 다 삶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져요. 그러니까 잠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와 똑같이 작용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삶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어도 삶은 다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함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부 망상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런 망상, 요런 게 이제 이 잘못된 견해 때문에 본성과 이 본성 아닌 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원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도 나도 아니고 어느 게 더 중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이런 현상은 그렇게 작용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작용되는 거기에 있지. 이 중에 어느 것이 본성이고 어느 것이 본성이 아니고 어느 것이 진여고 어느 것이 진여가 아니고 이게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주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나라고 하는 이 현상은 이렇게 작용되고 현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자연 현상일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여기서 어떤 것은 진짜고 어떤 것은 가짜고 어떤 것은 본래 그렇고 어떤 것은 본래 그런 게 아니고 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우주 만물 만상에서 뭐가 주고 뭐가 주가 아니죠?
개하고 고양이는 우주 만물만 어느 것이 더 주고 어느 것이 더 주고 아니에요? 그죠? 지렁이하고 개는 우주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주고 어느 것이 더 주고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어려운 질문. 그럼 사람과 개는 어느 게 주고 어느 것이 주고 아니에요? 여기 가면 다 이제 사람이 주고 이제 개하고 고양이는 뭐 그렇다. 우리 생각을 잘못했어요. 예. 자, 주종은 없다. 우주 만물 만상에 일어나는 바람, 태풍, 뭐 지진 어떤 거든 일어나야 될 거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어느 것이 진짜 상태고 어느 것이 진짜 상태가 아닌 그런 것은 없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자꾸 상을 갖다가 죄악시하는 거예요. 아니, 상에 대해서 착각 상태에 빠진 그 착각이 문제지 상이 왜 문제야? 상은 그렇게 상될 수밖에 없어. 응? 태풍이 왜 문제야? 태풍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야? 어떤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작용될 수밖에 없어. 태풍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이 착각, 잘못된 이것의 문제일 뿐이지. 즉 무지의 문제지. 생각에 얽매여서 괴롭게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하는 무지의 문제지. 만나봐서 그래. 술 때문에 괴롭다고. 제발 술 좀 끊어서. 왜 술 문제야 그게? 술 문제냐고 그게. 술 문제가 아니지. 왜 그 좋은 술을 왜 자꾸 타대? 술이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지 사람이 술을 추하게 만드는지 저는 뭐 의심할 두 개 묻는다면 저는 사람이 술을 추하게 만들지 술이 사람을 추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예. 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부처님한테는 색수상 행식이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주가 아닌, 어느 것이 본성이고 어느 것이 본성이 아닌 게 없어요. 자, 식은 본성이고 상은 본성이 아니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부처님의 말씀에 모든 경전이나 여기에 다 똑같은 취급을 하지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불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래요. 뭡니까? 반야신경에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승의 가장 핵심 경이나 반야신경에도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수상행식 역부여시 색과 수상행식이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 육조 해능 스님이 깨달은 아주 도에 대한 표현이라고 유명한 구조라고 그러죠. 예, 억무소주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그 앞에 있는데 바로 색성향 미촉 법이 생겨요. 그 앞에 다 나오는데 요소는 요것만 딱 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무소주 뒤에는 주 뒤에는 색성향 미촉 법입니다. 법이 진리, 뭐 이치 이런 거에 다 포함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은 뭡니까? 자, 모양이 됐든 냄새가 됐든 맛이 됐든 느낌이 됐든 이런 것과 똑같이 법이라고 하는 이치라고 하는 이것도 똑같이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부처님은 주종을 나눈 게 없어요. 생각은 망상이고 요거는 없어야 될 거고 식의 상태 머무는 게 아니라 식이고 색이고 다 일어나는 그냥 작용 현상일 뿐이야. 나라고 하는 착각이 있으니까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고 어느 것은 본이고 어느 것은 본이 아니고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생각 노름이고 착각 노름일 뿐이고 무지지. 어디에 주가 있고 어디에 종이 있어? 그냥 이대로 말하자면 우주 만물 만상 작용되는 이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부는 이대로가 진여고 이대로가 그냥 본성이고 이대로가 자성이지. 이 중에서 지진이나 태풍이 아니란 이게 본성이고 지진이나 태풍은 망상이고 번뇌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부터가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수에서는 그런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것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일어나든 경험되는 일어나는 현상이 좋고 나쁘고 뭐 그런 거 없다. 옳고 그른 그런 게 없다.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없다. 어느 것이 본이고 어느 것이 종이고 이런 것도 없다. 그냥 뭐가 경험돼도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하는 도라이름하는 이 상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성이니 또 번뇌니라고 나누니까 자꾸 번뇌를 없애려고 하고 이러죠. 수행도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인 거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꾸 요걸 만물의 영장이니 최소 하기서 그렇죠. 만물의 영장을 맨날 그러면서 개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라고. 그렇죠. 개보다 못한 인간이 있다라고. 자, 그게 아니다. 개도 우주 만물 만상의 한 현상. 사람이라는 것도 우주 만물 만상의 한 현상. 어느 것이 더 주고 어느 것이 종이고 이런 것도 없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고 어느 것이 의미가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나눌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 그냥 뭡니까? 부처님도는 경험되는 그대로. 항상 상은 그러한 책에서 본 것, 그러한 어떤 착각 이런 것이니 그것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 단지 그게 얽매이지만 마. 그게 머물지만 마.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 그러면은 상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아. 상은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 꺼내야 될 것도 아니야. 작용되는 그대로야. 이게 육조 회는 스님도 그대로 알아졌기 때문에 육조 회는 스님 그렇죠? 자, 무념, 무심, 무상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심, 무념, 무상이지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6조 단계에 보면 딱 그 설명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 와서 어떤 사람 수행이 좋았어요. 100가지 생각이라면 100가지 생각 다 끊고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나 해능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100가지 생각이라도 끊지 못하고 그래서 끌려고 하지도 않고 막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착각 때문에 이 잘못된 이해 때문에 전도몽상 때문에 수행부터 시작해서 수행까지도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떻습니까? 자, 일어나는 자연현상 꼭 말이 나오면 말을 꼭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가 있나요? 바람 불면은 바람을 다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뭘 알아차려야 된다든가 꼭 알아차려야 된다는 말은 없어요. 뭐든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요것 또한 알아지는 그대로고 경험되는 그대로예요. 부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대답을 참 말로 좀 잘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고사님 그러면 알아지는 그대로가 도의 상태이고 그런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나 하루를 자기 전에 나를 점검한다. 내가 오늘 수행이 얼마나 잘 됐는가 점검할 때 그 순간순간에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를 그릇되길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자기 전에 뭐 하루를 결산한다 했을 때 착각이 나라는 착각에서 많이 깨어났구나 오늘은. 그렇게 되면은 오늘 좀 수행을 잘 한 날인가?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노력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이게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오히려 더 심하죠. 가령 하루를 결산한다. 하루 결산한데 자 이제 옛날에 그랬습니다. 오늘 파 1,000원, 배추 2,000원, 뭐 양파 하루를 이제 가계부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죠.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살았다. 또 아침에 무슨 일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자 이거와 뭐가 다르죠? 수행도 그런 일이 돼버렸죠. 수행도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이것은요 전부 다 수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관념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 빠져 있는 거죠. 관념이다. 점검하는 자체가 관념. 그렇습니다. 점검하는 순간에는 관념이지만 길게 내가 좋아지고 있는지는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런 조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조음은 우리가 그러니까 조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마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더 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지금도 안 되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자기 자신이 괴롭게 될 겁니다. 정말 괴로우면요, 이 수행에 있어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괴로움이 제일 큰 괴로움이 돼요. 네.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의 괴로움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놓아져요. 왜냐면 이제 뭐 돈 벌려고 해도, 아이고, 이 나이에 돈 벌야, 그런 욕심이 놓아져요. 예? 이제 뭐 어리석다는 게 안 된다는 것이 알아져요. 어떻게 좀 이쁜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것도 나이가 들면 이제, 아이고, 이 나이 들어서 뭔 또 그런 걸 찾아 놓아져요. 이제 안 된다는 것이 알아져서 포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포기가 안 일어나는 게 있어요. 수행에 대해서는 포기가 아니라요. 이게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이건 포기가 아니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더 강해져가지고, 이제 다 포기가 일어나서 편해졌는데, 이것 때문에 편해지지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오히려. 그렇게 되지, 결코 편안해지거나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행 점검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행 점검은 우리는 맨날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이는 걸 본다라고 그래요. 또 가령 보는 것을 우리는 삶에 유익한 것을 봐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삶에 유익한 것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죠? 방에서 좋은 책을 봐야죠. 응? 또 삶에 유익한 걸 들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나 깨나 법문 듣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까 무유정법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것은 다 법 진리가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들리는 말 법문은 이것을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라도 똑같아요. 결국 부처님이라고 가령 언어를 갖다가 부처님 또한 그 당시 인도의 언어를 쓰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 뭐 로마어를 쓸 수도 없고 그리스어를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식의 표현법을 쓸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 그리스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말로서 표현하셨겠죠, 모든 것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표현하든 이 경험된 어떤 사실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언어에 의해서 한정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 보임을 그냥 그대로 요것만 들으면은 요게 지금 경험되고 있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요, 오늘 이쁜 강아지를 만나 너무너무 이뻤었는데 그렇게 만지니까 느낌이 어떻더라. 근데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정말 그 강아지를 내가 직접 이렇게 만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부처님 아니라 뭐 부처님 할아버지라도 그거는 안 되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응?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의 내용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 어떻게 보면 허상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보다도 100배 직접 강아지 이렇게 만지는 이 경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경험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근데 맨날 법문 듣는 건 뭐예요? 우부가 포도를 먹으니까 효소를 듣고 있어봤자 백날 들어봤자 뭐해? 직접 이렇게 직접 경험해봐야지. 그러니까 일상 삶은 다 이런 경험이죠. 이런 경험입니다. 지하철이든 시장 바닥이든 어디든지 거기에서 만약 들리는 소리로 규정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치가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유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법이란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들을 때도 그래서 내용을 듣지 말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림이라고 하는 이 도의 상태야면은 가령 법문 들음이나
시장바닥에서 들림이나 똑같지만은 만약에 내용을 듣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전부 다 실제 꽃이 아닌 조화를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구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삶에서 뭔가를 이렇다 저렇다 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순간 알아지는 그대로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을 뭘 들을 것인가, 뭘 보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일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죠. 아, 한번 들어보자. 뭔가 의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들어보자고 작용돼 가는 거죠. 작용돼 가는 것이 그냥 알아지고 요게 그냥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거죠. 자, 바로 요런 상태를 그냥 돌아오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아야 되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듣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은 없다. 부처님의 돈은 항상 경험되는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면 보이는 줄 아는, 즉 안다라고 하지만 알아지는,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느끼지면 느끼는 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그냥 이런 거다. 단지 이러한 상태인지 아닌지가 우리는 맨날 듣는다 착각 속에 있다가 지금 또 착각 상태구나 라고 하는 자극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게 착각 상태구나 라는 것이 알아질 수는 있죠. 들어보니까 실제 경험으로도 확인이 되니까. 자, 그래서 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 문득 또 착각 상태구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바로 또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가 되죠. 요렇게 되어지는 요 전환되는 들림이 알아지는, 내가 들으려고 하면 들림이 알아지는 것은 들으려고 하다가 어떤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작용을 도의 점검이라 이름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게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자,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